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스파이샷이 유출됐습니다. 다른 차도 아니고 S클래스라니. 벤츠 영업사원분들 이 차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잖아, 벤츠 8차가 없었어요. E클래스도 물량 없고 막 AMG GT 언제 나오냐 이 얘기 정말 오랫동안 들었고, 도대체 승인이 언제 나냐 이러면서 다들 이 S클래스 나올 때까지만 버티다가 S클래스 팔고 그만둔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 그 정도로 많이 기다렸던 겁니다. 그 S클래스 스파이샷이 유출된 걸 보면 곧 제대로 나올 것 같죠?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직접 보시죠. 이게 잠깐만, 이게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이렇게, 이게 설마 시동 버튼인가? 쓱 지나갔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뭔지 잘 모르겠어. 스틸 컷들이 있는데 여기 뒷모양 보니까요, 약간 구형 K7을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K7하고 닮은 차 참 많죠. 마세라티도 한때 K7 닮았다는 얘기 들었다. 그리고 A클래스도 기아 K3 닮았다고 얘기도 했고, 기아차가 디자인을 좀 앞서갔던 건가? 기아차는 또 아우디 닮았다는 소리 들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식상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세상의 모든 차들이 서로 좀 비슷해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면은 새로운 E클래스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릴은 지금 S클래스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램프 디자인은 훨씬 더 날렵하게 기아 K7처럼 바뀌었어요. 자꾸 K7 얘기해서 미안하네. 네, 이거 보고서 실망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새 꼭지 별 이렇게 붙이는 순간 훨씬 고급이라는 느낌이 드시겠죠? 아니라고? 기아차 엠블럼 붙이면 이렇고요, 다시 새 꼭지 별 붙이면 이렇고, 확실히 확 다르잖아. 이게 바로 새 꼭지 별이 주는 그 이미지 상승 효과입니다. 이 이미지 상승 효과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벤츠 로고 달린 티셔츠 그냥 입고 다닌다, 그리고 뭐 시계도 벤츠 시계 차고 다녀요. 그럴 정도로 그 새 꼭지 별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좋은 거죠. 기아차가 새겨진 티셔츠라고 생각해보세요.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 입고 다닌다고? 그건 가능하겠다, 그죠? 어쨌든 이건 사대주의 같은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롤렉스 시계가 뭐 제 시계보다 더 잘 맞아요? 로만손보다 롤렉스가 좋은 게 뭐가 있어? 없어요. 사실 롤렉스보다 로만손이 더 잘 맞아. 그렇잖아, 전자시계인데. 그래도 싸게 주면 바로 사실 거잖아요. 서브마리너를 갑자기 30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어우 싸네. 그러면서 무슨 뭐 독일 자동차 좋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이제 독일차 같은 거 리뷰하다가 독일 브랜드면 그냥 좀 먹고 가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아주 화를 막 버럭버럭 내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자본주의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프리미엄 브랜드는 비싸다. 비싼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는데 그게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이 그런 거. 그릴 가운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이 꽤 넓게 들어갑니다. 이 중에 일부는 당연히 레이더예요. 예전에 벤츠 레이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레이더가 있으면 그 레이더 위로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어쨌든 이 중에 일부는 당연히 레이더일 것 같고요. 이렇게 봐도 너무 커요. 아마 이 중에 뭔가 하나는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는 라이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와 라이다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 가운데 약간 점 같은 게 있는데 요게 카메라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S클래스는 자율주행을 아주 강조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클래스는 사실 아래쪽에 공기구멍이 그렇게까지 뚫려있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공기구멍을 제대로 열어놔서 고성능 버전으로도 아끼지 않고 내놓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자체가 멋지다 아니다 이렇게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난한 스타일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갖고는 전혀 모르고 차가 나와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진으로 봐서는 그 규모감을 알 수가 없는데, S클래스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실제의 그 규모감을 보고 나서야 이 차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평가하기 조금 멀리 있는 차죠. 야, 저 디자인 별로네. 글쎄, 별로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가 있나? 어쨌든 지금 이 디자인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실내는 그것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S클래스 스파이샷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스파이샷하고 상당 부분 비슷한 점이 있네요. 그때는 이 공조장치 에어벤트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상도 하고 큰 차이 없도록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위에 4개의 에어벤트가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도 에어벤트가 뽕뽕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에어벤트 이렇게 확 키우면서 에어벤트를 아래가 아니라
위로 놓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더운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S클래스는 중동에서 엄청나게 사는 차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바로 직전에 S클래스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뭔가 설계하면서 큰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더워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자꾸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에어벤트는 좀 제대로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운전석 왼쪽에도 에어벤트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굳이 두 개를 달았어요. 조수석 쪽도 굳이 두 개를 달았고요. 에어벤트를 이렇게 늘려가는 게 요즘 디자인 추세인가 싶기도 합니다. 내 소렌토도 이렇게 S클래스급인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에어벤트가 확실하게 딱 있든가, 그냥 테슬라 모델 3처럼 정말 아예 없던가, 이게 요즘의 추세인 거죠. 근데 이걸 두 개로 나눠 놓은 거, 이거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냥 멋인가? 핸들은 E클래스 핸들과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그 뒤에 막대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아주 독특하긴 하죠. 깜빡이 스위치 중간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특이합니다. 아마 여기가 뚫려 있고 이렇게 앙상하게 만들 수 있으려면 이 소재가 그냥 플라스틱은 아니고 뭔가가 갖춰진 금속이거나 좀 더 좋은 플라스틱이거나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느낌의 그런 소재를 쓴 것 같아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뚫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 기어 레버도 원래 컬럼에 붙어 있는데 지금도 컬럼에 붙어 있긴 하거든요. 이것도 이게 기어 레버인가 싶은 그런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기판? 야, 이게 계기판 이게 실화냐 싶은 정도로 좀 엉성하죠.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뭔가 주변하고 결합되지 않은 느낌. 이 클래스만 해도 이렇진 않잖아. S클래스 기존 거 좋은데 왜? 벤츠를 쫓아가는 브랜드들 많잖아요. 현대기아차도 이렇게 벤츠처럼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쫓아가던 회사들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확 바꿔버리면. 그 뒤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이만하게 뚫려 있는데요, 그 구멍은 아무리 봐도 HUD 같죠? HUD 구멍이 말도 안 되게 크게 파여 있어요. 프로젝션이 아마도 이 전면 유리의 거의 절반 정도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보통 렉서스 LS 보면 24인치 HUD가 장착됐거든요. HUD가 24인치나 되면 이게 16인치 맥북인데 앞유리 전체를 커버하나? 어떤 식으로 할지 참 궁금한데 어쨌든 40인치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보다 훨씬 큰 화면을 앞유리에 비춰주겠다. 야, 운전 어떻게 하냐? 이런 느낌이 드시겠지만 아무래도 40인치를 그냥 한 번에 보여주지는 않겠죠.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앞유리에 비추는 건 AR HUD. 요 옆에서 나가야 되는 데가 있으면 저 길에다가 화살표를 딱 칠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폭스바겐도 ID3에 AR HUD를 장착했는데 그게 뭐 일단 기능적으로는 작동하는데 썩 그거보다는 훨씬 좋겠죠. GV80, 제네시스 GV80, G80에 있는 거, 그거는 AR이라고 하기 좀 그냥 신기하게 보여지는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이 앞에 유리창이 이만큼 비춰지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좀 작아진다, 이게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LS500H도 앞쪽 계기판이 HUD로 많이 올라가면서 정말 손바닥만한 계기판으로 바뀌었죠. 다 HUD에서 보란 얘기예요. 그럼 센터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죠. 기존 센터 디스플레이는요, 계기판하고 이렇게 연결된 디자인이었는데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이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도 이렇게 세로형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거의 모든 버튼들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아래에 이렇게 띠처럼 있는 이 스위치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시죠? 제가 보기에는 뭐 버튼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홈 버튼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이게 아마 홈 버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문지르면 트랙패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스티어링 휠에 있던 그 버튼이 여기로 들어갔네요. 이거 우리나라 회사 건데. 네, 다시 말하면 여기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요, 공조장치 조절, 오디오, 모든 것들이 다 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테슬라 버튼들 다 없애고 그걸 디스플레이 안에 넣으면 되냐? 비웃은 분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PD님도 비웃으신 거 아니에요? 비웃으신 분들 많은데 그냥 이게 미래예요. 테슬라 주가가 왜 올라가겠어요? 버튼들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다들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할 겁니다. 큰 대형 디스플레이 그냥 중요한 겁니다. 덕지덕지 버튼들을 붙여가지고 이걸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도록,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하나로 크게 하지 않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 이것도 사실 좀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공조장치 디스플레이를 아무 기능도 못하는 걸 이렇게 붙이는데 크게 만들어서 기능을 좀 막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당연히
아이폰과 블랙베리가 싸울 거라고 생각했죠. 많은 분들은 블랙베리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이폰이 이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만 따로 분리되어 있고 볼륨 스위치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조수석을 위한 버튼인 것 같아요. 운전석에서는 액세스하기 조금 어려운 위치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버튼들은 주로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눌러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만들어 놨고, 이 왼쪽의 버튼들을 운전자가 눌러라, 이렇게 이 비상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를 나눠 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트랙패드 같은 경우도 사실 운전석에서 핸들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 트랙패드는 조수석에서 써라, 그게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는 위쪽은 지금 오디오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고, 아래쪽은 지금 공조장치 버튼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긴 화면을 2단계로 나누든 뭐 3단계로 나누든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거, 그러면서 하나의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가져가는 거,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사용성을 더 향상시켰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거 약간 르노 삼성 스타일이야.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그래도 도어에 붙어 있네요. 이 전통적인 부분은 버리지 않았군요. 그리고 시트를 뭐 뒤로 눕힌다거나 헤드레스트 조절한다거나 이것도 문짝에 다 들어있어요. 당연히 앰비언트 라이트 제대로 켜져 있고요. 그냥 화려하네, 이 정도는 화려해 줘야지. 핸들 디자인 E 클래스에 있을 때 와 저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했는데, 여기 붙어 있으니까 핸들 디자인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괜찮네요.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내비게이션 위치가 너무 낮아서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면 이쪽 팔에 가려져서 내비게이션이 안 보이던데요,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HD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계기판도 내비게이션 화면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HUD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것도 AR을 이용해서 아주 잘 보여줄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 위치가 뭐 좀 자유로워지고, 내비게이션이 내려갔으니까 공조장치도 얼굴로 시원하게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차의 컨셉트를 하나 정하고 거기 맞춰서 요걸 조정하고 요거 조정하고 요거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맞춰지게 되는 건데요. 사실 자동차의 컨셉트 없이 이거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저것도 한번 예쁘게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 이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게 되곤 하죠. 그래서 자동차 설계에서는 통합적인 컨셉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디자이너 분들은 그냥 단순히 각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차의 기능적이고 가장 중점적인 콘셉트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각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돼야 되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네, 앞좌석은 여기까지 보고요.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킬팅 시트가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이것도 되게 민망하다. 다른 메이커들이 벤츠 S클래스 시트가 너무 패턴이 막 우아하고 막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죽 패턴을 막 따라한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근데 따라한 브랜드는 뭐가 돼 또. 자, 여기 보면 팔걸이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뭐 당연히 고급스러워야죠. 팔걸이 앞쪽으로는 컵홀더가 보이죠.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리모컨이 보입니다. 리모컨을 디스플레이화 시켰어요. 요즘 자동차 뒷좌석에는 디스플레이가 많아야 됩니다. 이게 좀 충분히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고, 여기서 버튼들을 이렇게 누르고, 이 앞에도 버튼들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가 적어도 4개는 있어야 뒷좌석에서 아 요즘 차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게 돼요. 초럭셔리로 가면요, 아무래도 별도로 앞에 이렇게 따로 리모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리모컨이 또 이렇게 쭉 나와줘야 돼. 물론 여기 앞좌석 헤드레스트 뒤쪽에 보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까지 오 최첨단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뭐 그러려니. 요즘 뭐 그랜저나 소렌토에도 이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나? 조금 더 멋지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에어컨 토출구는 당연히 B필러 기둥에 지금 있고요. 콘솔 박스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로로 된 B필러에 붙어있는 이 에어벤트는 가만 보니까 똑같은 게 앞쪽에 2개가 박혀 있는 거였네. 디자인 통일성이 있다 라고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원가 절감했네? 센터 콘솔 아래쪽으로 디스플레이가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작게 있는 거 봐서는 이 포존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악플을 달고 계셔 이분들이. 아니 뒷좌석 조절하면 앞좌석이 같이 세지면 안 되지, 그러면 고급스럽지 않잖아요. 여튼 이 차는 뒷좌석 조절한다고 앞좌석 바람이 세질 리가 없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다른 브랜드의 다른 차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브랜드 얘기는 하지 말죠.
불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 네, 새로운 S클래스 디자인 보고 아주 경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나오면 이거 당장 사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사고 싶어요. 기존 S클래스가 지금 1억 3천만 원부터예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디젤 3.0이야. 디젤 3.0은 좀 일단 제 취향은 좀 아니네요. 가솔린은 돼야 돼. 가솔린이 더 비싸요. 가솔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비싸긴 비싸네요. 사실 디젤 S클래스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유럽 아무 데서도 S클래스를 디젤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전용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도 1억 3천으로 조금 저렴한 거죠. 어쨌든 비싸긴 비쌉니다. 아마 새로 나오게 되면 역시 1억 5천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집에서 알면 큰일. 돈도 없지만 사실 저는 S클래스로 기름을 막 쏟으면서 길에 달리면 이건 좀 죄책감이 느껴져서 못 사겠어요. 이 전기차로 좀 나와라. 전기차로 나오면 그때 한번 고민해봐도 될 것 같아요. EQS 콘셉트카 우리나라에 나왔던데 사실 저는 그게 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S클래스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니까 우리나라에도 금방 나오겠죠. S클래스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제네시스 G90보다 더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확실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디자인 좀 이상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S클래스 나오게 되면 아마 당연히 생각이 바뀌실 거고요. 사실 S클래스라고 하면 좀 뭔가 좀 다르긴 해야지. 다른 차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변한 게 없다 이러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고, 제멋대로 만드는 거 요게 사실 있는 자들의 여유랄까? 정말 훌륭한 메이커들은 내가 만들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좋게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독특하게 가는 거죠. 럭셔리 브랜드들 다 그렇습니다. 패션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120년 동안 럭셔리카를 만들던 회사고 한 5년 전부터 럭셔리 브랜드를 새롭게 만든 회사하고 이걸 똑같이 취급하면 120년 회사 입장에서 오히려 억울하다고 하겠죠. 그렇게 치면 예전에 일본 회사들이 벌써 벤츠 뛰어넘었어야죠. 우리나라에도 독일 럭셔리카 시장이 결코 작지 않잖아요. 이번에 또 승부를 벌이게 될 텐데 얼마나 멋진 승부를 벌이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